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또 시작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벽종이 울리고 있어요. 땡땡땡 하면서 여러분 기상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참 좋아요. 좀 피곤하긴 하죠. 이게 일찍 일어나려면은 막 몸도 피곤하고 모든 게 막 귀찮은데, 그래도 막상 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새 아침을 맞이하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별거 아니더라고. 처음에 힘들지만은 자꾸 또 훈련되면은 별거 아니라는 게 생각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좀 게으르신 분들도 있고, 좀 게으르기보다는 좀 몸이 좀 그런 거야. 약간 야행성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행성보다 좀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겠죠. 저도 약간 야행성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일찍 또 잠이 안 자더라고. 또 잠도 일찍 못 자. 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일찍 좀 일어나가지고 눈이 떠져요. 자동적으로.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니까 새벽 5시면 막 자동적으로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뉴페이스 한 분이 또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박자경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멤버십 그 단톡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겁니다. 같이 소통도 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 찐팬들과 어울려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천사부 방도 있는데 이 천사부 방은 달라요. 이거는 찐팬 방들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씩 보자고요. 천회장한테 커피 한 잔 쏠 돈이면 됩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은 안 해도 돼요. 저는 강제로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삥 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되고, 하여튼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그 링크 주소 나와 있어요.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아침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늙어서도 돈이 부족하여도 부자가 아니어도 인생에서 행복을 잃지 않고요.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비법이 몇 가지가 있어. 비법. 여러분들의 그 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참자. 사람 나이 70세가 넘으면은 이제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는 건강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랍니다. 백해무익하다. 어느 한 의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니까 그 화를 자주 내고 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수명이 짧아져. 절대 화 많이 내지 마세요. 또한 늙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익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해야 하다. 만족해야 한다. 이 70대가 되면은 이제는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지수가 막 비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유한 만큼 만족하며 살아가면 돼요. 소유한 만큼. 오히려 소유에 대한 경쟁적인 집착력 때문에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이제 행복감을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자연. 좋죠. 제가 또 자연을 사랑한다 하면 압니까? 나이가 들면은 게을러져서 안방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TV만 켜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회장은 집에 와서 TV를 본 적이 없어. TV가 본 적이 없어요. TV는 그냥 장식용이야. 장식용입니다. TV를 거의 안 봐요. TV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지도 않은 TV지만은 하여튼 TV는 안 본다. 나이가 들수록 그 방에 들어 앉아 있지 말고요.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해치는 나쁜 생활 습관을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흡연이나 과음이야. 그 나이를 먹을수록 끊거나 줄여야 할 그 영순위가 바로 흡연이나 과음이기 때문이다. 당장 담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당장 담배 끊고 술도 적당히 한 반병 이내로 마셔야지 뭐 2병, 3병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갈 뿐 아니라 행복 지수도 높아요. 최근에 한 의학 연구에 따르니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둔 사람들이 한 20% 정도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나쁜 행동이나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막아주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역할도 담당해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푸른 잎도 이제 언젠가는 낙엽이 되고 예쁜 꽃도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그러나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10년 갈 수 있어요. 즐겁게, 해피하게 가는 겁니다. 해피하게 가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인생길에 서로 안부라도 전하면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친구가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데 하여튼 활력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어울리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내달 1일에 그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 이제 공개를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현장 체험용이네, 현장. 이 현장 체험용 공간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그 소비자 이 경험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갤럭시 생태계, 그 지속 가능성 등도 함께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관련할 게 따르니까 삼성이 내달 1일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가지고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등 전 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오픈합니다.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 이번에 체험 공간 보니까 약 3주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갤럭시 언팩 이후에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답니다. 하고 새롭게 공개되는 그 S23 시리즈하고 다양한 기술을 또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체험 공간을 보니까 뭐 카메라 등 혁신 기능 경험할 수 있고 제품 간 상호 연결을 통해서 갤럭시의 생태계 체험을 할 수 있어. 또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한 그런 일상을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하여튼 다양한 주제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 파리도 가보시고, 딴 데 몰라도 프랑스 파리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두바이도 가보고 싶고. 이상하게 천리당 요즘 따라 중동에 가고 싶네. 중동. 왜 갑자기 중동에 필이 꽂혀있는지 요즘 막 중동에 가고 싶고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요. 가서 무슬림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중동에 필이 꽂혔어요.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보다 더 풍부한 색 표현과 화질을 자랑하는 2억 화소, 2억이다 이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이제 선보이면서 올해 시스템 반도체 이제 사업 포문을 열어버립니다. 이 제품은 초고화소에 최적화된 그 최신 신기술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아주 밝고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한 거야. 지원되고 업계에서도 이 갤럭시 스마트폰 차기 모델에 적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애플 아이폰에 반격을 가할 수 있을지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삼성은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2억 개를 탑재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HP2예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이걸 출시한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아이소셜 HP2는 업계 최초로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전화 저장 용량을 최대 33% 높여가지고 화질을 개선해요. 이 전화 저장 용량이 높아지면은 각 픽셀이 더 많은 빛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HDR 기능을 강화해주는 그 스마트 ISO 프로 기술과 더불어서 조도 조건에 따라서 4개 또는 16개의 그 인접 픽셀을 묶어가지고 수강 면적을 확대하는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 그리고 업계 최초로 5천만 화소에서 HDR 촬영을 지원하는 듀얼 슬로프 게인, 그리고 2억 개의 그 화소를 모두 활용해가지고 자동 초점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 큐피드예요. 큐피드 기술도 새롭게 적용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시스템 LS4 센서의 사업팀장은 iSocial HP2는 삼성이 그 차별화된 초고화소 센서 기술하고 노하우가 집약됐다고 하는데, 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그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거다. 그래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적용된 신기술들은 일반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특히 슈퍼 큐피드 기술은 자동 초점 기능을 2억 개 픽셀 모두에 적용을 해 순식간에 그 지나가는 짧은 장면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업계에서는 그 iSocial HP2 차기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애플이 탑재되면 시장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소니를 또 맹추격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수도 보니까 2022년 3,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소니가 52.8%인데 삼성은 현재 26.9% 기록하고 있고, 소니 이미지 센서가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며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반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갤럭시 제품에 새로운 이미지 센서가 탑재돼 가지고 판매량이 부진한 중국에서 프리미엄 폼 이미지를 되찾을 경우에는 그 아이폰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삼성은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했죠. 2019년 발표 당시보다 38조 원이 늘어나서 171조까지 이제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한 상황이죠. 이미지 센서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갤럭시 S23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삼성과 뭐 SK, 뭐 현대차, LG 등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그 최저한세 시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것 같아요. 대한상이라고 하죠. 대한상의가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다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가 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산업계에 따르면은 대한상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이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랍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은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각종 세제 감면으로 한 10%의 그 법인 세율을 적용받아도 한국에서 5%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적용 대상은 직전 4개년 중에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만 유로, 약 1조 원인데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하고 주요 20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협의체에서 2021년 주요 내용을 확정을 했고요. 문제는 시행 시기. 그 협의체는 2024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 제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은 아직까지 자국 내에서 법제와 작업을 마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10여 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EU하고 일본은 연내 그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인데, 미국은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경제계에서는 미국, EU 등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에 법안을 처리해야 했는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참 보면은 가지가지들 한다. 좀 정부하고 국회들. 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안 한다고 좀 저렇게 질질 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참 보면 답답해요. 이 자칫하면은 헝가리 9%, 뭐 아일랜드 등 이렇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만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 혜택을 주는데 이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한국 기업만 그 세 족쇄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최저한세가 뭐냐? 이거 다국적 기업의 그 이익에 대해서 특정 국가가 그 최저한세율이 55%인가 봐요. 최저한세율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을 매기면 그 차익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이제 부여하는 뭐 제도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갈 수도 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 그 삼성하고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내년 초 시행되는 그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댔죠. 이 법인세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세제 관련 혜택을 기대하고 이 설립한 해외 법인이 많은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 혜택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한국 기업들만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한 10여 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제도 도입의 유불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이 무턱대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은 제일 빨리 한다는 거지. 이렇게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 OECD가 추진하는 국제조세 개편의 그 두 축 중 하나라는데 첫 번째 축, 그 필러 1, 이거는 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일 그만큼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의 디지털세예요. 그래서 이들 기업은 외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채 판매만 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지만은 그 해당 국가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요. 그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두 번째 축 필러 2는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나 그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그 자회사의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은 그 모회사는 본사는 추가세액을 본사 그 소재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돼. 근데 본사가 자리 잡은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 소재지 국가 등 다른 나라들이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그 스위스나 그 버진 아일랜드, 헝가리 등 20여 개 그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한 기업들은 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을 비롯해서 명목세율은 15% 이상이지만은 각종 그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법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전 그 4개년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그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아까 말한 것처럼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한국 기업 200곳 이상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뭐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온하고 삼성 SDI 등 그 헝가리에 공장을 세웠고 삼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이 베트남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상당수 기업들은 해외에서 받은 세제 혜택이 무용 지불이 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거야. 일각에서는 그 해외 투자를 한 보람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2021년 마무리됐는데 세부 항목 그 일부만 남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그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한 그런 국가들이 모두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한 미국과 EU도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주파를 튕기고 있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초 약속한 대로 내년 1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망도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한국이 난처해지는 거야.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내용이 담긴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시켰고 국회는 지난달 이 법을 처리했어요. 만약 미국과 EU 등이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법을 다시 개정해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가지고 정부에 건의문을 내달라고 하는 배경인데 경제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해외 자회사 일부를 철수하거나 이전해야 할 정도의 큰 이슈인데 이렇게 기업들과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이제 법을 처리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진짜 안타깝네요. 왜 저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불황이 깊어지다 보니 이제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 관리하고 이익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해요. 삼성은 최근 임원들이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서 단기적인 그런 공급 조절을 시사하면서 전략 변화를 예고했는데 하이닉스는 국내 생산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한 10% 줄여요. 본격적인 공급량 관리 나섰고 반도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시설 점검, 설비 재배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 라인 최적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급 초과 상태인 시점에서 이런 활동을 이제 진행해서 미래 수요에 대비하면서도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DDR5하고 고대형 메모리 DDR6와 같은 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인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들 신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이 범용 제품 생산은 줄이면서 전체적인 재고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과 그 DS 부분의 다른 임원들은 투자시장 관계자 등을 만나가지고 공급 조절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이 같은 자연적 감산의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하이닉스는 최근에 국내 생산 공장에 투입하는 웨이퍼 수량을 총전에 비해서 10%가량 줄였고 이는 감산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수급 균형을 앞당기고 그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을 축소하고요. 제품 믹스와 장비 재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에서도 이 수익성이 악화된 그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삼성도 낸드 플래시 생산을 위한 그 클린룸 일부를 시스템 LSI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으로 넘기는 방안 검토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제품이 생산되는 충북의 청주 공장이죠. 이 증설과 관련해서 장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공급 조절에 나서는 것은 재고가 불안한 그 가운데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지난해 재고자산이 한 47조 5,900억 정도 되는 거 봐요. 전년보다도 한 1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 EBS 투자에서 그러네. 하이닉스의 지난해 재고자산이 17조 2,770억인데 전년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고 순환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겠죠. 증권가 예상보다 낮았던 삼성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빨리 재고가 문제야. 재고 털어내야 돼. 재고 털어내고 좀 감산해서 잘 버티다가 나중에 한번 슈팅하겠죠. 이제 열심히 만들어내야겠죠.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